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또 시간이 이렇게 금방 유수처럼 빨리 흘렀습니다. 저도 요즘 외부의 회의도 많고 또 방송 출연이 많아서 사무실에 이번 주는 온 날이 적었을 정도로 좀 공사가 다망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집값,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충격적 사실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두 가지 일이 있었죠. 하나는 집값이 워낙 급락을 하다 보니까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을 수 있다라는 이런 소위 말하면 부동산 경착륙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이런 추정치가 나온 것인데요. 집값이 이제 7월부터 급락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명 중에 5명만 현재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전세 가격 급락세가 이어질 경우 전세를 내준 집주인 11%를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상당히 내용만 들어도 심각하죠. 한마디로 깡통전세, 깡통주택이 심각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한국은행이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금리가 상승하게 됨에 따라서 또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내리게 되면 가계 그 순자산이 크게 감소해서 고위험 가구 비중이 증가한다. 3.9%에서 4.9%로 이렇게 크게 늘어난다라는 보고서를 냈거든요. 위험 가구 같은 경우에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 DTA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00%를 초과한다는 점이고요. 하여튼 원리금 상환 부담을 초과해서 이렇게 대출이 지금 이루어져서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를 초과한 상태다. 한마디로 더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한 이제 소위 말하면 하우스 푸어, 깡통주택, 집 가진 거지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금리가 0.5% 더 오르게 되면 현재 3.5%에서 더 오르게 되면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라는 것입니다. 3.25기는 합니다만 조만간 3.5가 될 것이고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 또 그리고 제롬 파월 미국의 그 금리 앞으로 인상과 또 인하 시기 이런 걸 발언을 종합해 보면 우리도 금리가 한 3.75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5.2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커졌다 하는 점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라든지 우리가 취약차주라고 그러죠. 취약계층 그리고 MZ세대 이런 사람들의 앞으로 금융위험 가계 위험이 커진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좀 충격적인 뉴스가 이번 주에 나왔는데요. 저는 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는 대표 단지 세 군데를 오늘 설명을 드리고 이 지역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중에 가장 좀 충격적인 가격 폭락 쇼크 소식은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제가 잠실주공에도 살았고 이 아파트도 살은 적이 있습니다만 5단지 82.6제곱미터가 가격이 작년 11월에 그러니까 저희는 집값 고점이 작년 10월 11월로 보고 있잖아요. 이때 32억 8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딱 10억이 내린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큰 좀 충격을 좀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82제곱미터 뿐만 아니라 83제곱미터 뿐만 아니라 76제곱미터인 경우에도
지난 11월 28억 7천만 원의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이것도 이제 19억 8천만 원에 이렇게 팔렸습니다. 이것도 하니까 말하자면 1년 만에 9억 정도 떨어졌다. 그러니까 잠실주공 5단지는 9억에서 10억 정도 고점 대비 떨어졌다라는 점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거래가 이게 정상적 거래인지 뭐 아니면 소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 저가 거래인지를 현재 알 수는 없는데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걸 보면 이제 잠실 강남의 대장주로 하나를 꼽혔던 잠실주공 5단지 또 실제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점은 예사롭지 않고 앞으로 만약에 이제 12월 1월 그러니까 이제 2월 초까지는 비수기인데 금리가 더 오르고 가격이 더 급락한다면 매물도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헬리오시티인데요. 역시 송파인데 이 아파트 가격도 23억을 고점을 찍었는데 34평형에게 15억대에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만 해도 이제 16억 7천만 원에 84제곱미터가 거래가 되었는데 그 사이에 또 한 달 만에 1억이 더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3억 8천만 원에 팔렸는데 이번에 이제 저층이긴 하지만 어쨌든 8억이 넘게 떨어졌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 현재 매물이 꽤 나오는 걸로 보아서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둔촌주공의 분양가 13억 2천만 원하고 차이가 이제 이게 13억 2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5억이니까 이제 2억도 안 된다.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더 전하겠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안양시 인덕원에 있는 푸른마을 배우 전용 84제곱미터인데 이게 최근에 12억의 고점을 찍었었는데 4억 2천만 원에 직거래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말 그대로 3분의 1 토막이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조금 넘는 가격이니까 거의 전세가와 똑같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인덕원 푸르지오 1선트루 84제곱미터도 16억 3천만 원에 신고가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10억 8천만 원 이것도 5억 5천만 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아파트는 사실은 이제 직거래가 되어서 이것 아마 특수관계인 간의 증여 아니면 저가 거래가 아니냐, 그러니까 시세보다 30% 좀 더 싸게 거래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또 알 수가 없지만 금매로 처분되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법상 시가와 거래가의 차익이 시세의 30% 이상이거나 또는 3억 원보다 이렇게 차익이 크다면 이거는 정상 매매가 아니라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도 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들 아파트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리고 특히 성수기인 3, 4월 전 이전까지는 최소한 내리고 3월과 4월이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이사철이니까 이렇게 저가 건매물을 노린 수요가 요즘은 이제 세금이라든지 대출 규제도 좀 완화해 주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나타나서 하락폭을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하락 추이는 계속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중개업소에도 전화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이들 지역은 관심을 갖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고 또 저한테도 질문이 많은데 저는 이제 두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값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그러니까 고점에서 집값이 하락한 낙폭이 지금 최대치라고 그러는데 과거의 경우를 보면 강남은 한 30에서 50%, 재건축은 50%까지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 그래서 급히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급히 매입하기보다는 조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관망하는 게 어떨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측이 되고, 만약에 지금 떨어진 게 바닥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확률은 높아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 거래가 살아나고 바닥에서 좀 올라온, 그러니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는 투자의 개원을 생각하면 지금 좀 많이 떨어진 건 맞지만 현재 이들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조금 매입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시장의 흐름을 냉철하게 관찰한 뒤에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보이고, 그 대신 이제 정부가 세금이나 재건축, 금융 규제 완화를 하니까 그 효과가 시장에 나타날 때, 그리고 금리가 충분히 인상이 마무리되고 인하가 시작된 시점, 거래량이 살아난 시점, 전세 가격이 다소 좀 오르는 이런 시점에 매입하는 전략이 안전하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 사실 세 가지, 그리고 전망, 또 우리는 어떡하나 전략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